즐거운 나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띵동! 안녕하세요. 전효실 코치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 기관이 이런 조사 발표를 냈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중년 남성 508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느끼는 감정은 어떠한가? 와, 39%가 피곤하다, 무기력하다, 26% 답답하다, 막막하다, 그리고 19%가 우울하다라고 나타난 반면에요. 행복하다가 11%, 즐겁다가 5%로 조사되었다고 하니까 중년 남성들의 생활 만족도, 저도 읽으면서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중년 남성들의 80%가 심리적 위기를 경험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로, 남편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땅, 남편과 아버지들이 얼마나 그 어깨가 무거운지 가히 상상이 갑니다. 자, 그래서요, 즐거운 나의 집에서 준비했습니다. 중년 남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시간, 놀랍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귀한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이분 옆에 계신 남편분께서는 참 행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그녀 이시은 자매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편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와. 예, 탤런트 이시은입니다.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년 남성에 대한 귀한 말씀, 도움 말씀 주실 분이십니다.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인 하이패밀리의 대표, 와우, 송기론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와, 목사님 여쭤보고 싶어요. 네. 목사님은 그 설문조사 발표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행복하다? 즐겁다? 사람들의 믿음대로겠죠. 알려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정말 이 조사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저는 동의가 되는 편이에요.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 물론 통계 수치를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떤 네. 지표는 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실제 중년 남성들을 또 이렇게 상담도 하는 입장에서 중년 남성들의 심리 상태를 그런 대로 제대로 보여준 거 아닌가. 충분히 그렇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 참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가끔 남편이 조금 낙심되고 우울해할 때 제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당신 왜 그래? 이렇게 한마디 하게 되는데 네. 요즘 시대 중년 남성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그러네. 드네요. 네. 남편에게 잘해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네. 목사님 보통 어느 정도의 나이대를 중년 남성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우선 중년을 그 측정하는 시점이 뭔가 하면 인생의 네. 반환점이에요. 그러니까 100m 경기로 얘기하면 50m가 반환점이고 풀 코스로 얘기할 것 같으면 하프 코스. 네. 이게 이제 반환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놓고 볼 때 네. 여성들은 대개 이제 41세예요. 반환점이. 네. 그리고 남성들의 경우는 37세예요. 빨리 오네요. 빨리 오죠. 네. 왜냐하면 남성들의 수명이 여성에 비해서 짧으니까. 근데 요즘 점점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니에요? 네. 그래서 82.7세로 본다면 41세가 이제 맞는 거죠. 네.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기준이라 한다면 대개 중년을 얘기할 때는 내가 중년에 해당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심리적인 중년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발달 단계를 따라서 규정한 중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개 이제 40에서 55세까지를 중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렇군요. 아니 뭐 아까 해당돼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 저는 해당되네요. 네. 네. 네, 저도 보니까 여성으로서는 이렇게 딱 터닝하는 네. 중년에 들어서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남편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아까도 그런 조사 결과를 이야기했거든요. 중년 남성들의 80%가 심리적인 위기를 경험하거나 하고 있다. 그렇죠. 했었다 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우리 시은 자매님은 남편분을 보면서 어머 우리 남편 정말 좀 힘든 것 같아라고 느꼈던 시점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사교육비가 많이 지출돼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또 장남이에요. 장남이다 보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저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또 장남 장녀라서
이제 시부모님뿐 아니라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네 분을 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유, 예. 그러면 보니까 네. 많이 힘드셨겠다. 되게 이제 중년이라는 게 이처럼 네. 사춘기와 함께 오는 게 중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춘기요. 자녀의 우리가- 사춘기와 함께요. 그렇죠. 아. 청소년 시기에 오는 것을 사춘기 이렇게 얘기한다면 네. 중년에 찾아오는 걸 사축이라 그래요. 사춘기. 그러니까 사축이는 아. 반드시 사춘기하고 함께 동반될 때가 많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비교가 되잖아요. 음. 우선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춘기에 이제 정체성의 애매모함이 찾아오잖아요. 음. 그럼 사춘기도 똑같아요. 나는 청년도 아니고 노년도 아니고. 그래서 사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끼인 세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네. 샌드위치 우리 먹을 때 보면 샌드위치. 가운데 그래서 샌드위치 제네레이션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웹스터 사전에 등록된 정확한 학명이거든요. 네. 중년을 샌드위치 제네레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샌드위치 세대다. 근데 뭐 정말 목사님도 말씀해 주시고 신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삶의 위기와 그 무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중년 남자들은 이 시대 아버지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요. 그 중압감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되죠. 우선 자신의 장래를 생각해봐도 과연 노후를 내가 어떻게 견뎌낼까 하는 것도 있지만 대개 이제 이때가 부모 복양에 대한 무거운 짐, 자녀 양육에 대한 무거운 짐, 이게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어깨에 함께 짐지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중압감이 가장 먼저 나타나죠. 그렇죠. 요즘은 또 명태, 그럼요. 또 여러 가지 근데 사회적 알고는 계신 거죠? 네. 이를테면 이전에는 네. 평균 수명이 60을 간 넘기는 게 매우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생계에 무척 바빴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내일 모레 죽을 걱정을 했기 때문에 중년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네. 그냥 바로 노년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왔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런 걱정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90세까지 육박했고 네, 심지어 세간의 말로는 노년의 고달픔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재수 없으면 100살이다. 오. 그게 장수가 축복이 아닌 네. 거예요. 근데 은퇴 연령이 짧아져 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현재 은퇴 연령을 57세로 봐요. 네. 그럼 평균 거기에다 보너스 3년을 보태주거든요. 그럼 60에 은퇴란 말이에요. 그럼 90까지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데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연금 가지고 해결도 안 되고. 그러네요. 그래서 자녀들은 점점 요즘 또 노령화 돼 가고 있잖아요. 노령화 된다는 게 네. 고령 청년이 늘고 있어서 그렇죠. 만원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네. 시집들을 안 가잖아요. 결혼도 시켜야 되고. 그런데 그 짐도 이제 이게 장난이 아니고 이러니까 어깨에 짐지어진 그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신체적 그 짐이 한마디로 중압감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야. 그럼 정말 뭐 목사님은 그런 상담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네, 그 중년 남성의 네. 그런 위기를 경험한 분들의 어떤 심각성들이 클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일까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 이를테면 딱 한마디로 요약을 네. 하면 그냥 차라리 내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너무 무거워서. 근데 한국 사회는 남자는 이제 강해한다라는 것으로 길러졌잖아요. 네. 뭐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울면 야 너 찔찔맞게 왜 우냐. 어? 그래서 정서적으로 예를 들면 부모들의 그 터치가 없었잖아요. 너 시인될 자질이 있다. 어? 너 어떻게 감성적이냐? 어? 이렇게 격려한 일이 적이 없었잖아요. 없으셨군요. 없죠. 그냥 떼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에 굉장한 상처가 오죠. 그렇게 길들여졌다가 갑자기 약해진 걸 보이려고 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흔히 세간의 말로 하면 쪽팔려 죽겠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막 밀려오니까 차라리 아까 말한 대로 에라다이죠. 그래서 그냥 뭐 자살이나 해버리면 다 끝날 거 아니냐 이제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번아웃, 번아웃. 탈진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요게 중년에 찾아오는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죽하면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저녁에 잠들 때 그런 기도를 한대요. 차라리 눈 뜨지 않는 내일이 오게 해달라고. 네.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한다는 것에 대한 고달픔이죠. 그 고통이 너무 네. 큰 거죠. 네, 참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네,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이 힘든 분들을 좀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이패밀리 송기론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에 여러분들도 중년 남성에 대한 그런 어려운 사연들 올려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시은자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53살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을 살고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몇 자 적어봅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뛰어나와 반겨주는 모습을 보는 게 낙이었는데 요즘은 식구들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큰아이는 취업을 해서 야근한다, 출장 간다, 회사 일 때문에 얼굴 보기가 어렵고 대학교에 다니는 작은 아이는 어찌된 건지 큰애보다 얼굴 보기가 더 어렵네요. 거기다 아내는 등산이다, 모임이다, 매일같이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해서 요즘엔 혼자 밥 먹는 게 다반사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모임 있다면 나가버리는 아내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들어오는 제 모습이 너무 외롭고 초라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니 인생이 허무하고 외롭고 사람이 그립네요. 요즘 아버지들 다 이런가요? 하셨어요. 아우, 사연 읽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콱 막히면서 아우, 막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짠하네요. 근데 아. 정말 다 이러신가요? 저희 신랑은 아직까지도 친구들 매일 만나고 저녁에 아니 근데 가끔 저희 이모님도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이모부가 저녁을 안 드시고 들어오시면 그렇게 밉다고. 그러니까 밥 차려주는 게 나이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그러면 있거든요. 저희 신랑도 그럴 때가 오나요? 이제 오나요, 목사님? 당연하죠. 아. 중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홍역을 앓지 않으면 무덤에서도 앓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중년이 찾아오기는 하는데 네. 그거를 그냥 아주 소홀케 이게 미풍이 지나가듯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풍이 오고 벼락이 내리치는 그런 이제 사람도 있고 네. 개인차가 다 있긴 하죠.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거는 틀림없는 거고 네. 조금 전에 그 사연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상당히 예민한 그런 분의 이제 결과인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실제로 모든 남성들이 이제 이때 겪게 되는 게 애니마, 애니무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여성성 속의 남성성, 남성 속의 여성성 이렇게 해서 네. 엇박자가 날 때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예를 들면 제 아들 녀석하고 그 설악산 등반을 한 일이 네. 있었거든요. 거기 대청봉까지 네. 올랐어요. 그 이제 제 아이는 20대 중반의 아이 아니에요. 이제 둘째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게 그 등산 백에다가 오이하고 뭐 당근 이런 걸 주는데 바나나까지 네. 무거운 거예요. 그것도. 아, 바나나 무거우셨군요. 네. 그래서 가다가 다 먹어 치웠어요. 네. 나중에 짐 안 되려고 너무 물까지 꽉 마시고. 그럼 이제 나중에 끝에 가서는 이게 막 필요해서 막 허기가 지고 이러는데 네. 대청봉에 올라갔더니요. 난 정말 충격받았어요. 네. 남자들은 왜 그렇게 없고 네. 네. 중년 아줌마. 맞아요. 아줌마 부대만 예. 꽉 차 있는 제가 거기서 흥분한 게 그 아줌마 부대들은 진짜 놀라운 게 배너까지 가져와가지고 도시락. 고기까지 구워 먹는 그렇죠. 거예요. 그 힘, 그 여성 속에 남성성이 발휘되는 때가 이때고 네. 남성들은 오히려 여성성이 이제 막 예민하게 발달할 때 많이 아까 운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네. 힘도 약해지고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연 보니까 이제 네. 자제분들은 다 커서 나름대로 자기 시간들과 삶을 살고 있고 또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 아내분도 이제는 또 그 남편 없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구조가 이렇잖아요. 남자라는 존재가 바깥에서 돈을 벌어다가 자식들과 가족 부양에 이제 힘을 썼거든요. 가정 생활이 익숙치가 않아요. 때문에 어떤 사장이 퇴임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이더래요. 네. 사장이 탔는데 네. 버튼 누를 줄 몰라가지고 비서들이 다 해줬거든. 일만 네, 하시느라고.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제 늘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서 집안 대소사에 그다지 이렇게 끼어들 그렇죠. 틈이 없었어요. 부인하고 아이들이 다 처리했어요. 음. 뭐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끓여 네. 먹어요. 이를테면. 근데 이제 아이나 엄마는 남편 없이도 살아가는 방법을 이미 터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뭔가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건데 그때 남편이 들어왔거든요. 네. 참 어색하죠. 진짜 이게 엇박자인 네. 거죠. 그러니까 서운해질 수밖에 없고 네. 이런 감정이 생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아내도 남편이 간절히 필요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남편이 일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그렇죠. 또 남편이 조금 이제
좀 일을 내려놓고 아내가 필요한 시점에는 아내는 대청봉 이제 올라가고. 그러네요. 거기서 지금 고기 구워 먹고 계시고. 아니 근데 네. 사연처럼 우리 신사모님 이런 경우에 네. 어쨌든 이 그 남편분께서 이 김성철 선생님이 가정 안에 좀 들어와서 융합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그 우리가 오케스트라나 이런 걸 이제 관람하러 가면 네. 음악회 가면 말이죠. 1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악장이 있잖아요. 그 사이의 어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 인터미션이라 그러거든요. 중년기가 인생의 인터미션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영어로 인터에다가 미션. 진짜 사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부부 방정식을 이때 이렇게 트랜스퍼 한다고 하는데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스틱이라 그래가지고 기어 네. 이게 그 네. 자동차 몰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1단으로 달릴 때는 출발할 때가 1단인 네. 거예요. 그때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제 고속도로에 올리고 나면 30, 40, 50 하면서 기아 변속을 해서 4단, 5단을 놔줘야만 네. 무리 없이 차가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다가 아니라 소리가 뭉뭉뭉뭉 이러는 거는 이제 빨리 기어 변속해라는 사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리모델링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기계적이고 생물학적인 사실 아이 출산이 초점이었지 둘이가 친밀감을 회복한다든지 이런 게 목표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또 남편은 어떻게 해야 아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거든요. 그러시죠. 그 이때가 사실은 결혼 예비 학교처럼 부부 행복 학교, 부부 성장 학교에 꼭 와야 할 시기가 이때예요. 그래서 진짜 배우자가 뭔가 네. 그래서 배우자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배우자. 우리 사모님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배우자. 배우자. 아, 배우자를 배우자. 네. 아. 배우자를 배우자. 진짜 배우자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네요. 이때가 이제 지금까지 회사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 바빴던 남편이 가정으로 재취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가정으로. 가정으로 재취업해야 와, 돼.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오리엔테이션도 필요하고 내 속에 찾아오는 심리적 변화가 이런 것. 아까 우리는 그냥 살짝 지나가고 중압감 얘기만 했지만은 네. 따져놓고 보면 이때 이제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체적이고 심지어 성적인 문제까지 다 터치해야 되거든요. 중년의 증상이 어떤 건가. 네. 그럼 성적으로 얘기하면 무기력증이 나오죠. 뭐 신체적인 불감증, 불면증만이 아니라 네. 부부 사이가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인 관계가 왜 그렇게 또 중요한가 하면 이게 부부 친밀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부부가 젊어서는 그냥 그 감정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뭐 그 관계를 맺고 뭐 살아왔고 또 아이 출산이라는 네. 큰 거대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랬다지만 중년이 되면서는 성관계도 이제는 출산의 부담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에 돌입해서 새로운 성관계 설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성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그게 외로움으로 다가오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 가게 음식점에 또 무슨 동창회 무슨 모임에 갔는데 선생님 이러면 이제 거기에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간 길이 이제 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정 관계가 이제 나타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잘못된 함정에 빠져가지고 네.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왜 그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기도하고 11조도 잘했고 주일 성수 잘했고 봉사 잘했는데 왜 저 인간 저렇게 사고를 쳐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됐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남편 관리 잘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응? 집사의 직분을 받으려 하고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 할 때 그 기독교의 리더십은요 너무 간단해요. 가화만사성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면 이랬는데 정말 이제 아내들도 자기 갱년기만 막 이렇게 이해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내 남편에게도 이런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걸 알고서 그런 남편의 마음을 요리를 해야 되지. 이제는 음식 요리할 때가 아닌 거예요. 음식은 뭐 남편도 사실 배우면 할 수 있는 건데 이때 정말 남편의 그 섬세해지는 마음을 터치해서 어루만져줄 수 있는 마음의 요리사가 돼야 되는데 계속 그냥 김치나 갖다 담그고 뭐 시장이나 막 그게 평생 여자 할 일인 줄 아는데 여성도 역할을 바꿔라 이제 이거죠. 공국만 막 이렇게 끓여놓고 일주일치 그 대청봉 올라가고. 공국된다고는 벌써 불안해요. 아, 오늘 목사님이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물론 그
중년에 그런 외로움이나 어려움이 막막함이 올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시기를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부가 가정이 새롭게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시기로 보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공부하자라는 그 말씀이 그렇게 보면 또 중년의 하프타임을 네.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우리 김성철 선생님께서도 지금의 그 시간을 준비하시고 새롭게 시도하시는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사연 보내주신 김성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자, 중년 남성에 대한 또 다양한 사연들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사연입니다. 저는 요즘 너무 안녕하지 못하답니다. 쉽게 체력도 지치고 한 번 쌓인 피로는 풀리지도 않고 무기력한 날이 계속되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저는 49세 회사원인데요. 이젠 몸이 먼저 제 나이를 아는 것 같습니다. 핑계로 들릴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주일 예배는 물론 퇴근 후 수요 예배, 금요 철야까지 드렸는데 지금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퇴근하면 바로 귀가하기 바쁩니다. 주일에도 집에서 늦잠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주일 예배라도 드리자 하는 심정으로 겨우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죠. 언젠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회사 일로 바쁘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체력이 떨어져서 예배에 잘 나올 수 없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늙었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 싫었거든요. 딸내미도 아빠 요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이러는데 그 소리가 정말 듣기 싫더군요. 그래서 괜찮다고 딸 앞에서 강한 척 했지만 심신이 피곤하고 지치는 게 사실이라 너무 서글픕니다. 아니 왜 부인분이 보약이라도 한지 공국이라도 좀 팍팍 그러니까, 보시. 예. 아니 근데 요 나이 때는 아무래도 다르겠죠, 목사님. 또 젊은 20, 30대하고. 네, 그럼요. 또. 신체적으로 체력이 우선 이렇게 급감한다 그러죠. 네. 뭐 힘이 샘솟는 게 아니라 체력이 점점 저하돼서 무기력증이 자주 찾아오는 때가 이때거든요. 마치 춘궁기 맞이하는 것처럼. 더더군다나 이건 이제 뭐 모든 남성들이 한 번쯤 고민해야 될 주제이고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네. 우리 여성 시청자들도 한번 남성들을 이해해 줘야 되는데 여성들에게 찾아오는 요실금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네. 남성들은 요실금 이상의 전립선 질환을 다 안고 있어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세뇨, 빈뇨, 지연뇨, 혈뇨, 잔뇨 이런 거거든요. 남성들도요? 그럼요. 오. 그러니까 세뇨 하는 것은 가늘다라는 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줌발이 가늘어진다는 거예요. 빈뇨라는 건 자주 자주. 화장실을 들락날락 자다가도 그냥 이런 잠이 깨가지고 오줌이 마려우니까 그걸 자면서 깨서 그냥 담배나 뻐끔뻐끔 피우고 내 인생이 왜 이러는가 이제 회의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어떠세요? 잔뇨라는 건 또 뭐예요? 소변을 분명히 보았는데 시원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흘러내린다든지 새로 갈아입은 옷을 또 이렇게 버려놓는다든지 이럴 때 이제 남자들이 겪게 되는 좌절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네. 얘기를 좀 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얘기를 그래. 하지 왜 그래? 그래서 요즘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산부인과가 있듯이 남성과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남성들이 실제로 비뇨기과를 찾아가기만 해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남성들은 그렇게 길들여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존심. 참 희한하네요. 이게 희한한 동물이에요. 저는 이런 얼마나 힘들 사실을 거야. 지금 처음 알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남자들도 이런 그 잔변감까지 그런 잔변감까지 느끼면서도 얘기를 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방법이 재밌는 건 여성들은 막 수다를 떨잖아요. 네. 나 요새 미치겠어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뭐 자자자자 이러면서 그 얘기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건데 남성들은 친구끼리도 그 얘기를 못 해요. 네. 아주 친한 친구 아니고는 야 요새 나 정말 힘들다 이런 소리를 못 하고 괜히 자신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객기를 부리고 호기를 부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것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사실은 가정에서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제가 주고 싶은 그 정보가 하나 있는데 네. 셀레늄이라고 그래서 남성들의 전립선 질환은 그 영양소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셀레늄을 꼭 복용을 해야 돼요. 오. 근데 네. 이 비타민 정만 자꾸 주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셀레늄을 보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식품이 뭔가 하면 토마토예요. 토마토. 오. 네. 그러니까 네. 이때 되면
남편의 그것을 위해서 식단도 바뀌어야 된다는데 여성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무식화되는 거예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맨날 꽁꽁. 뭐 꽁꽁만 끓여내고 네. 그게 아니라 토마토를 실제로 갈아가지고 한 잔씩 다 그 내놓으면 벌써 남성들은 알아요. 아내가 내 몸에 뭔가 예방 조처를 취하고 있고, 야 나한테 이렇게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갈아서 내놓을 때 남성들은 토마토를 마시는 게 아니라 아내가 내놓은 그 피를 마시면서 이게 힘이 샘솟는다는 거거든요. 네. 네.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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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너무 중요한 정보네요. 네. 저희는 맨날 비타민 C만 까먹었는데 셀레늄. 셀레늄 네. 남편을 위해서. 네. 그러고 보니까 네. 참 그 남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니까 네. 미처 거기까지 여성들이 배려하거나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남편은 항상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무슨 이런 신체 변화가 오겠나. 거기다가 아이들이 이제 이 말하면 진짜 서운해지는 거지. 아빠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왜 이렇게 그러면 힘이 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괜찮다고 딸 앞에서는 강한 척 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아내가 하면 안 되겠어요. 아, 당신 오늘 비실대고 요새 왜 이래? 이런 말. 그죠? 아유, 그건 심리적인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건데요. 네,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오히려 이럴 때 가족 환경을 재구성해 주는 게 필요한데 네. 아이와 또는 아내와 함께 저녁 시간에 일부러라도 산책길에 나선다든지 같이 헬스센터에 등록을 해서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시기죠. 네.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나 정말 육체적으로 네. 중년 남성들이 더 이렇게 체력을 좀 유지하고 힘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좀 네, 시도해봐야겠네요. 환경을 재구성해 줘라 이거거든요. 환경을 재구성해 줘. 그리고 실제 이럴 때 웬만한 남성들은 또 시도를 하는 게 있어요. 대개는 이 중년기가 찾아왔을 때 되면 은둔자형이 있고 도피형이 있고 막 폭발형이 있고 이렇거든요. 네. 그걸 못 이겨내 가지고 그 안에 폭행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은둔자형이라 이래서 숨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엉뚱한 취미를 가지게 되거나 네. 또 아니면 또 여성을 또 탐닉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새로운 환경을 재구성해서 움직이도록 하는데 대개 남성들이 이때 시도하는 게 그 머리 묶고 이거 네. 네.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고 막 이런 오토바이 있잖아요. 네, 이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가죽 바지 입고. 가죽 바지 입고. 네. 나도 그거 진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 왜 하시려고? 그게 이제 뭔가 그 자기 젊음을 과시해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고 돌파구라는 거예요. 저희 신랑이 요새 머리를 기르고 싶어 하더라고요. 때가 왔다, 때가 왔다. 네, 네. 머리를 기르고 싶어요. 네. 아직 오토바이 얘기는 안 했고.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하고 싶다든지 또 아니면 난데없이 또 이 양반이 마라톤을 한다는 거예요. 예? 또 아니면 뭐 등산을 하겠다든지 뭐 이런 그 왜 위험한 운동을 하냐고 부인이 자꾸 이러는데 저 같으면 또 이제 그 중년기를 이겨내려고 시도했던 게 철인 3종경이었거든요. 와. 마라톤은 기본으로 내가 풀 코스로 2번이나 네. 이제 완주도 했고 이제 철인 3종 경기에 자꾸 도전하려고 했던 것은 젊어서는 굳이 내가 내 젊음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년기가 되면 자꾸 자기 몸이 쓰러져가는 육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젊다라는 걸 스스로 확인받고 도장을 찍어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그러니까 그 마라톤 동호회가 그렇게 느는 거 가보세요. 전부 중년들이에요. 예. 젊은 애들 안 와요.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럼요. 예. 거기다 철인 3종경기 가보세요. 제 또래들이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예? 근데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족들이 오히려 새로운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가족 단위의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그냥 갖고 버려라 이런 거죠. 아, 좋네요. 우리 아빠는 마라톤 진짜 잘한다 이렇게 계속 칭찬해주면서 막 아빠 마라톤 하세요, 등산 가세요, 막 이렇게 좀 건의해드리는 게 그 좋겠어요. 얘기를 이제 거기에 살짝 덧붙이자면 그런 거 한다고 할 때 막 격려해주고 야 당신은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새롭게 디자인할 줄 아냐고 진짜 멋있다고 이래야 되는데 여보 그 등산복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 돈이면 이제 이렇게 하는. 동네나 뛰어 그냥. 돈도 못 벌어하면서 막 이러고. 그리고 이 남자들이 꼭 운동한다면 좋은 시계 찾잖아요. 왜요? 왜 그러죠? 이게 이 운동할 때 팔을 결국 써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시계가 고급스러워야 아, 이게 보이군요. 보이는 쭉쭉 팔이 뻗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팔이 쪽팔려서 이제 이게 숨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 심리라는 거예요. 자기 과시도 해야 되고. 신랑 시계부터 사줘야 전자시계로 야광 나오죠. 그런 거를 나무래지 말라는 제 얘기는. 당신 지금 참 철딱선이 없다. 애 지금 학원비가 얼마인데 뭐 이러면 이제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실제로 일인데 퇴근해가지고 너무 저녁도 못 먹고 출출해가지고 이렇게 뭐 먹을 거 없나. 부인은 또 저녁 먹었어? 말도 안 걸고. 네. 그러니까 뭐 예편네 언제 기대냐. 그러고는 이제 냉장고 문 열어서 뭐 자기가 좀 챙겨 먹으려고 딱 이런데 거기에 막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몰래 가지고 야, 이 예편네가 이제 이런 거 준비해놓고 딱 꺼내는데 여보 그 애 줄 간식이야. 건들지 마. 좀 그때 찔린다. 막 너무 서운해가지고 베란다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담배만 퍽 물다가 하늘 한번 쳐다봤다가 이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찔리네요. 저도 찔려요. 저도 딸기 그냥 원래 이렇게 싸다 두고 애들만 줬는데. 저는 항상 식단을 신랑한테 안 물어보고 세영아 오늘 뭐 뭐 해줄까? 먹을까? 뭐 먹고 싶어? 나 뭐 먹고 싶어. 근데 미안하네요. 저는 이제 갱년기를 이렇게 탈출하는 끝자락이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이를테면 제일 기분 나쁜 게 같이 밥 먹는데 꼭 엄마들이 애들하고 막 얘기를 해. 썩썩썩썩 그러면 그냥 밥 먹다가 에이씨 하고 상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가버리고 싶은 이런 유혹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 왜 이제 물론 나는 이해해요. 근데 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바깥에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집에를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 있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애미 마음에 뭐 야 너 게장 좋아하지 너를 위해서 담궜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제 이게 그 게장 그 다리 먹기 좋은 그 부분을 아들 녀석한테는 이렇게 게딱지까지 갖다 주더라고. 너 이거 통통한 먹어라. 거, 예. 너 이거 먹, 응? 너 이거 먹어라. 내가 먹는지 안 먹는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못 드셨어요? 못 먹었지. 아이고. 그리고 기분이 나빠서 젓가락질 확 갖다 이렇게 할까 하다가 이씨 이것들 봐라 이제 이래가 나중에는 그래 됐다 이거 언제 먹으라 하는 거 보면 한 번이나 야 여보 이거 좀 당신 안 먹어? 이래야 되는데 걔한테 내가 다 끝나고 나서 걔 없을 때 여보 나 너무 섭섭하더라. 네. 서운하고 아침 식당이 그게 뭐냐고. 한 번이라도 당신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여보 이것 좀 안 먹어봐. 나도 게딱지 좋아하거든. 내가 진짜 게딱지야. 완전 게딱지 취급받았어 나. 이러고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미안하다 이제 이러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아유, 저 식탁에서 남편분들 게딱지 발라드려야겠어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네. 그 정도로 사실 우선순위가 부부가 남편이 아니고 너무 우리 현 시대가 아이들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아우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요 정말 남편분들 우리 아버지들 챙겨드려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중년 남성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유 사연 나누면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네요. 다음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회사에 다니고 있는 50대 초반 남성입니다. 일만 해온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남는 건 이사라는 직함뿐이네요. 함께 회사를 일구어온 동료들은 거의 퇴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편의점이나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 나이대는 이제 저뿐이라서 저도 슬슬 눈치가 보이네요. 이러다가 내일이면 제 자리가 없어지지 않나 말입니다. 이제껏 돈 버는 기계처럼 일만 하다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제 꿈은 온데간데 없고 퇴직 걱정과 노후 걱정만 남아있네요. 너무 서글픕니다. 제게는 아직 시집을 안 간 딸이 있고 모셔야 할 부모님도 계신데 요즘 들어 중압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회사에서 절대 튀지 말고 열심히 해서 잘리지만 말라고 아내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불안하기만 한데 제 인생 정말 고달프고 피곤하네요. 아 정말 사연만으로도 참 얼마나 버거우실까. 그렇죠. 얼마나 슬프다. 슬프다 정말. 네. 얼마나 미래가 막막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근데 드는데요. 아내분이 제발 당신 가서 튀지 말고 잘리지만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들의 현 주소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저 양재동인데 네. 거기 가까이 청계산이 있어요. 네. 가보면 그 중년 남성들이 바글바글 됩니다. 돈 5천 원 가지고 놀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산 타는 거래요. 이유는 산은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입장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몇 시간이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두부찌개 하나 먹고 지하철 타고 돌아가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데가 이제 여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제일 큰 걱정이 뭔가 하니 이를테면 이때 되면 이제 자녀들 출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 친구가 이제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을 딱 보내오면 가슴이 덜커덩 내려앉는다는 건데 이를테면 호텔이 예식장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친구들끼리 아무도 못 간대요. 축의금을 3만 원 내지 5만 원을 해야 되는데 가서 7만 원짜리 9만 원짜리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껴서. 그리고 누구 하나 또 데리고 가면 그게 얼마예요. 부부가 갔다고 해가지고 밥값 반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다 생각하게 되는군요. 다 생각하니까 친구들끼리 동창들끼리 그런다는 거거든요. 야, 너가 대표로 좀 갔다 와라.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날 모여서 어디 가는 거 아니 청계산 올라오는 거예요. 힘들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교회는 또 예식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식비가 높지 않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쫄래쫄래 온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점에서 이 노후 연금 문제, 복지 문제 이게 참 무거운 짐이죠. 근데 내가 이를테면 요새 젊은 아이들은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카톡이니 뭐니 그러면서 아빠는 이것도 안 해? 뭐 하고 이제 벌써 이거 옛날 전화기 들고 다니는 걸 구식이라 뭐 이렇게 비아냥대는데 실제로 이걸 못 써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야, 이 자식아 그게 이게 얼마인데. 기기값이 얼마고 이제 이거 딱 이게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화비 하나도 그렇게 아까운 세대가 지금 중년기 세대인데 네. 자녀들은 그 속사정을 이제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는 구식이다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그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정말 내어주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좀 더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들이 또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 막막함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삶이 참 폭탄이다. 네. 하나 터지면 좀 이따 또 터지고. 네.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 가운데 중년 남성들이 행복하게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어떤 해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있죠. 저는 우선 이 말부터 하고 싶어요. 중년기라는 것은 이제 짐을 싸들고 하산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죠. 서둘러 짐을 싸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후를 지금 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해결되진 일도 않죠. 아니고 100년도 못 살 인간이 1000년의 근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정말 성경이 얘기한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중년의 때가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이제 영적 준비라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이때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라는 거죠. 그러면 내게 찾아오는 신체적인 변화나 뭐 정서적인 고립감이나 중압감이나 자살 충동이나 분노나 뭐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이 모든 증상들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그동안 이제 IQ 그러면 암기력만 테스트를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체육 지능이 있고 소위 말해서 예술 음악 지능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표현 지능이 있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가설 이제 검증 그 지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가설 네. 검증. 그게 이게 종교 지능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그 중년의 때가 사실은 하나님께로 회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교회가 중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어느 교회도 갱년기 세미나를 한 걸 못 봤거든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 C 채널이 왜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주제 때문에 네. 아, C 채널이 그 시대를 읽어내는 안목이 있구나. 아멘. 이것 때문에 이제 즐거운 나의 집에 찾아온 건데 네. 이런 프로그램이 더 자주 만들어져야 되죠. 이럴 때 부부들에게 부부의 중년의 성은 청년, 신혼의 성과 다르게 유혹을 어떻게 피할 수 있으며 하는 주제보다는 어떻게 성적 친밀감을 누릴 수 있으며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든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주님 앞에 맡기고 갈 수 있는지 중년에 찾아오는 끊임없는 부부 갈등과 불화를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은 뭔지 이런 것들을 교회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해야 되죠. 마치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거기를 찾아가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네. 과거의 교회는 금주 금연 이런 것을 구호처럼 외치기는 했는데 금주 금연 학교는 만들지 못했죠. 이게 교회의 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중년기, 갱년기를 얘기한다면 구호처럼 중년기를 이기자 이런다고 중년기가 날아가나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줘야 되죠. 네. 그래서 이때는 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거기에 하나 더 이제 중년이 정말 오래 살고 짧게 죽으려고 하면 해야 될 일이 가족력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가족력. 네. 우리가 경쟁력, 창의력, 뭐 이를테면 상상력 할 때 이 가족력 하면 가족이 가지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는 이제 자식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정말 자식 중심의 부부 패턴이 부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때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부부가 이 부부 관계를 리모델링하는 이 작업을 안 하면 부부는 허물어지고 만다. 이제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요즘 가정 행복 부흥회가 많아지고 네, 네. 바로 이런 데서 이제 이를테면 멘토링이라도 뭐 한다든지 네. 부부 성장 학교를 간다든지 특히 중년기의 여성들도 역시 그 예를 들면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러빙유인데 네. 이런 데 참여를 한다든지 부부가 이제 후반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 같으면 MBA 과정이 있죠. 가정사역. 이런 데 참여해서 같이 공부를 함으로써 사회 봉사 쪽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분출시켜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가르치는 걸 통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부를 돌봐주기 위해서 배우는 그 학습 자체가 자기 변화를 크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네. 예, 이런 것을 우리 가족력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역사의 력이 아니라 히스토리가 아니라 가족력. 가족력.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이 네.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시대가 필요한, 네.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제는 교회가 정말 그것에 대한 어떤 이슈와 목적을 두고 좀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년이 사실은 중년의 때가 중년의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뜨겁게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말씀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이 시간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뭐 중년 남성 그리고 아내분들 가족분들에게 다 격려한 말씀 해주시죠. 제 역시 중년기를 맞이했고 이제 중년기를 벗어났다고 하는데 중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힘이었습니다. 네. 제 아내가 아빠한테 신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변화가 찾아오는 걸 놓고 아이들한테 선전포고를 아예 한 거예요. 아빠한테 올 게 왔다 이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아빠를 도와야 된다. 아빠도 나약해질 수 있고 아빠도 이전의 영웅 같은 아버지가 아니다. 그걸 나를 깔아뭉갠 게 아니라 아빠를 이해하자. 근데 미국에 공부하고 있던 아들이 엄마의 얘기를 듣고 장문의 시를 하나 보내왔는데 새벽 시간에 아들의 그 보내온 시를 읽고 뭐 이 자식이 어디서 이런 걸 뺐겠냐고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는데 무슨 내 얘기를 그렇게 시를 잘 써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이렇게 눈을 비벼 그때는 이제 노안이 이제 막 오고 이제 이럴 때니까 다초점 렌즈를 끼기 전이잖아요. 막 이럴 때 막 이러잖아요. 예, 막 이러고 이럴 때 이제 애들도 아빠 왜 그러세요? 보기 싫게 막 이러니까 뭐 그것도 더 서운하고 야 이 자식아 너도 눈 이게 나이 들어봐라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내는 또 양간 찌푸린다고 싫어하고 이럴 때니까 컴퓨터 앞에서 이러다가 다시 처음부터 보는데 그게 내 아들이 쓴 시였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엄청 울었죠. 아 나한테 가족이 있구나. 중년의 남성에게는 아내와 자녀들의 응원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우 이렇게 눈물 나요. 네. 아 시자매님 아, 예. 저도 또 오늘 눈물 많은 나네요. 생각을 네. 하게 되네요. 시자매님 우리 목사님과 오늘 함께 하시면서 네. 어떤 아는 데니까 어떤 생각이 오시면 저도 울어요. 어떤 생각이 네. 드셨어요? 오늘 너무 좋으신 말씀 많이 듣고요. 저희 신랑한테도 이제 저희 신랑도 이제 올 것 같아요. 이제 반환점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길을 살려주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마음의 요리사. 예, 그냥 맨날 밥 삼시 세끼 해주는 게 다가 아니라 정말
이제 마음을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요리사가 되고 싶고 토마토 주스 너메로. 토마토 주스 예, 오늘 꼭 사갖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우리 송기록 목사님 모시고 중년 남성들의 위기를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그 해답은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안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네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중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중년에 우리를 데려가는 일 없게 해달라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아버지. 우리도 기도합니다. 가족들과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살되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게 하옵시며 가족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시편 23편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중년들 되게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가슴이 뻥 뚫리고 정리가 되고 시원합니다. 오늘 송기록 목사님과 함께 중년 남성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방송 마치고요. 저는 그 남편에게 이 얘기 하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대합니다. 아유, 저희가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받는 것은 너무 익숙했지만 그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참 세워주고 공급해주는 일에는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이시은 집사님처럼 오늘 너메로 혼자 아유, 남편 앞에 예쁘게 하고 여보 사랑합니다 한마디 하고 싶어요. 자, 이 땅의 중년 남성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고 회복되길 간절히 응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즐거운 날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회복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올려주시면요, 귀한 이야기들 또 귀한 강사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행복의 시작은, 성공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